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확정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 초등학생, 유아 유치 아이들에게는 영어와 수학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전히 사교육비 1위인 영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수학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영상은 영어와 수학 중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2023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년 대입 개편안 확정안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신TV 운영하고 있는 정용호 강사라고 합니다. 보통 아이를 위한 스카이 대비 유치 초등 공부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영상 제일 뒤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올해 기준 2024년 기준 중학생, 초등학생, 유아 유치 아이들에게는 영어와 수학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거는 2028년 대입 개편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보면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외국어 실시간 영어로 말하는 챗 GPT.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요. 그 스마트폰에 대고 이탈리아어로 막 말을 하니까 챗 GPT가 바로 영어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 그거 보면서 이제는 뭐 해외여행 가는 거 뭐 그냥 저거 가져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의 뒤쪽에서는 이제는 영어 뭐 영어 둘째치고 뭐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겠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는 뭐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자,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초중고 공부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영어는 주요 과목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1순위 과목 보시면 역시나 국어, 수학, 영어. 국영수가 아니네요. 어쨌든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주요 과목으로 영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학도 의대학대 공대 등에서 공부할 때는 여전히 영어 못하면은 뭐 공부 어렵죠. 네, 그래서 뭐챗 GPT 왔다고 해서 뭐 초중고나 이후 대학에서 공부할 때 뭐 영어가 뭐 편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처럼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 초등학생, 유아유치 아이들의 공부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기준은 1순위 판단 기준은 2028년 대입 개편안이에요. 네, 대입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유아유치 아이들도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는 이 대입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과정과 다 입시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영어와 수학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수능입니다. 수능 보면은 절대평가 과목이 있어요. 자, 절대평가 과목은 90점만 맞으면 1등급을 받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2개 틀려도 돼요. 네, 그래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게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에 비해서 국어나 수학처럼 상대평가 과목은 실수를 2개 틀리면 1등급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대평가 과목이 1등급 받기가 더 쉽죠. 근데 그게 어떤 과목이냐? 영어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절대평가였던 거는 이미 그 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계속 절대평가 과목, 계속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1등급 받기가 좀 더 쉬운 과목. 네, 그래서 변별력이 좀 낮은 과목. 네, 이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2028년 대입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볼 때 이제는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만 갖고 수능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회, 한국사, 과학입니다. 그래서 사회랑 과학을 보면 고등학교 때 사회, 과학 각각 공통 과목, 공통사회, 공통과학도 배우지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더 심화된 과목들이 있어요. 선택 과목들, 사회에도 있고 과학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부터 그 아래 아이들은 수능 시험을 볼 때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영역에서 심화된 과목들은 수능 시험을 안 본다고요. 공통사회, 공통과학만 갖고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수능의 사회, 과학의 난이도가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요게 변화입니다. 2028년 대입 개편안의 변화. 자, 그래서 영어는 여전히 절대평가에서 변별력이 낮고, 사회랑 과학은 고1 공통과목 시험이라서 또 낮아지고,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수능에서는 국어랑 수학 2개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어랑 수학의 변별력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딱 나오죠? 수학이 더 중요해지네. 네. 그래도 영어가
그래도 영어가, 이거는 이제 영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한 저 같은, 네,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어 울렁증? 네, 뭐, 그런 걸까요? 네, 그런 것 때문일 수 있는데, 자, 제 딸이, 지금 서울대 재학 중입니다. 네,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고수는 많은데 수학 고수는 적어. 네, 주변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아이를, 외고에 보냈거든요. 근데 외고 입학은 영어인데 내신은 수학이다. 네, 수학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 아이는 외고에 입학했는데, 네, 외고 내신은 수학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수포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영포자 들어보셨나요? 네, 수포자가 훨씬 익숙한 표현이죠. 그만큼 수포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이 원래 이렇게 좀 잘하는 게 좀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앞에서 살펴보신 그런 변화로 인해서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럼 보통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제 딸을 포함한, 제 딸은 이제 보통 아이였고, 어쨌든 이제 서울대 갔는데요. 제 딸 같은 이제 보통 아이들을 위한 스카이 대비 유치초등 공부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수학 공부를, 자, 수학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단 초등 중학년 이후부터입니다. 네. 그래야 보통 아이들이 스카이 갈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더 중요해지니까 많이는 해야 되지만 초등 중학년 이후부터예요. 그 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수학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했지만, 이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초등 중학년 때 몰입 영어 해야 됩니다. 몰입 영어. 단 공부 말고 습득으로. 네. 이러면 보통 아이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네,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자, 구독, 좋아요 네, 잊지 마시고요. 네, 부탁드리고요.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중학생, 초등생, 유아, 유치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어와 수학 중 뭐가 더 중요해? 네, 어쨌든 수학의 변별력이 더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제 소개. 네, 혹시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은 저는 꽤 오랜 동안 교육출판 쪽에 일을 했고요. 교과서랑 문제집 청구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앞선 경험한 선배 학부모입니다. 네, 제 아이는 보통 아이였는데 어쨌든 서울대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순위가 꽤 높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도 한 6,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벌드에서도 했었고요. 도서관이나 초등학교 문화센터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권의 자녀교육서를 집필을 한 작가, 저자입니다. 수학 동화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1대1 맞춤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행공신이거든요. 네, 유튜브 채널 말고 블로그 행공신 보시면은 위쪽에 강의 일정, 그다음에 컨설팅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